아이고. 60년대 건물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낡은 데서 해도 만실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낡은 곳을 구해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만실을 시키면 87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도 남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중에 한 곳을 가는데 점검할 게 있어요. 대문을 하나 설치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무료 특강을 하면은 쉐어하우스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부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거기 살고 계셔가지고. 근데 지금 2월달에서 3월달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입주자분들이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잠깐 공실일 때가 있어요. 이제 한 2, 3일 정도? 그래서 딱 오늘이다 싶어가지고 가서 내부도 촬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33M2랑 좀 달라요. 33M2는 방 하나를 일주일 동안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한 명한테. 쉐어하우스는 방 3개에다가 2명, 1명 이렇게 받는다든지 3룸 같은 좀 큰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여러 명을 살게 해가지고 매출을 내는 그런 사업을 쉐어하우스라고 하고요. 사실 외국에는 되게 이런 게 옛날부터 엄청 유행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외국의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전부터 쉐어하우스도 되게 좀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이런 문이 아니었어요. 여기 문을 왜 달았냐면 우리 여기 건물주 할머니가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쌓아두세요. 여기 뒤쪽으로 다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사실 그게 안 좋잖아요, 보기에. 입실을 하시려는 분들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문을 달아드려서 여기 뒤로 전부 다 쓰레기는 보관하시게끔. 왜 쓰레기를 보관하시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근데 하여튼 쓰레기를 보관하고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뺄까 말까 아예 그냥 퇴실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복을 해서 8월까지 만실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빼달라고 뭐 계약서에 적진 않았었나요? 당연히 적었죠. 당연히 적었는데 근데 또 할머님이시니까 막 세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진짜 조그만한 카트 거기다가 막 쓰레기를 엄청 담아가지고 여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꼭 나중에 체크하세요, 이거. 오래된 건물에서 해야 수익성이 나오는 만큼 집주인분들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얘기를 해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바꾸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조치를 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이쪽 안쪽으로의 풍경이 사실 이래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복도에다가 커튼을 이렇게 시폰 커튼을 달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감성을 줬고요. 여자분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향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향 좀 나는 거 뿌려 놓으면은 금방금방 냄새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집 보여주실 때 저런 데다가 페브리즈 같은 거 좀 뿌려 놓고 하면은 복도 올라오면서 향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처음부터 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닥이 지금 회색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바닥 색깔은 얘였어요. 많이 차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복도에다가 바르는 페인트를 저기 을지로 가서 사와서 전부 다 이렇게 발라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씩 남아있죠. 업자를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한 거다 보니까 조금 이런 하자들? 그런 게 좀 남아있죠. 이런 문들도 제가 다 칠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랜드를 하나 걸어서 사실 이렇게 있으면 뭔가 그냥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입실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랜드 하나 딱 걸어주니까 조금 감성이 살았죠.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이 확 나죠.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 퇴실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저쪽 방에는 한 분이 살고 계셔서 저쪽 방은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저분은 8월 달부터 그때부터 쭉 있으셔가지고 이번 연도 8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사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세 방 분들은 전부 다 한번 손바뀜이 된 상태고요. 여기가 룸이 4개예요. 룸이 4개인데 전부 다 1인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마다 가격을 좀 다르게 받으면서 여기는 87만 원이 남는 지점이에요. 매월 87만 원씩 남는 거예요? 네, 매달 87만 원씩.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되게 공용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사시는 분들이 밥도 해 먹고 하면서 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도 나눠서 이분들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선호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룸이나 이런 데 살면 사실 이런 식으로 공용 공간을 넓게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파나 그다음에 식탁 이렇게 좀 널찍하게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원룸에서는. 근데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의자가 안 빼져 있는데 저 안쪽에 창고에 들어가면 예비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죠. 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제 문고리도 전부 다 제가 단 거예요. 원래 문고리가 되게 후져 있었는데 또 사가지고 직접 달아줬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있네요. 이제 이후에 들어오실 분 있죠. 입실하실 분이 미리 짐을 좀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게 해드리거든요. 창문도 있고 블라인드도 있고 감성적인 사진도 이렇게 좀 붙여놓고. 방이 들어와 봤는데 되게 따뜻하네요. 그쵸.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기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여기가 가장 큰 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직 입실을 안 하셔가지고 크죠? 방. 좋네요. 되게 넓죠. 여기는 이거를 놔드릴까 아니면 퀸 사이즈를 놔드릴까 하다가 방 넓게 쓰시라고 이거를 놔드렸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옷장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쓰시기도 하세요. 요거랑 요거는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긴 방마다 에어컨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방이 조금 더 크잖아요. 네. 가격도 좀 비싼가요? 네, 여기 방을 조금 더 받아요. 방금 보신 작은 방, 거기가 48만 원이고 여기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가 먼저 마감이 돼요. 여기는 거기 블로그 걸 올리면 바로 나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화장실은 개인용품이 좀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실시킬 수 있다. 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가 가장 작은 방인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45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1년째 살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가장 큰 방. 네, 여기는 해도 잘 들고 침대도 이제 퀸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책상도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가구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방을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컨디션 되면 사실 주변 원룸 시세가 한 50, 55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60만 원이잖아요. 왜 여기를 들어올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아이가 대학교를 붙어가지고 왔어요.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원룸을 살게 하면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겠죠. 서울에서 그런 원룸에서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고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명에서 좀 살면서 안전한 곳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오히려 좀 더 비싸더라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원룸은 관리비도 나가고 혼자서 모든 뭐 전기가스 이런 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나가잖아요. 여기는 나눠서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한 사람당 3만 원씩 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절약하는 거를 따지면, 또 밥 해 먹죠. 그런 식비 부분에서 절약하는 걸 따지면 이 방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서 그거를 계산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방도 충분히 그 가격에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저런 감성 사진 같은 것들도 그냥 없었으면 되게 밋밋했을 텐데 쿠팡에서 저런 거 열매에 뭐 12,900원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7,900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사다가 조금 저렇게 붙여주면 훨씬 더 이 방에 대해서 좀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꽃 같은 거 다이소에 가면 이런 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꽃병 이런 거 1,0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2,000원으로 조금 더 구매 전환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쉐어하우스는 네. 보증금이 없죠.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받습니다. 보증금을. 가끔씩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그냥 나가는 경우나 중간에 퇴실해 버리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여기는 베란다인데요. 이거 신발 하나 신으세요. 한 짝씩 신어야겠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입주자분들이 빨래를 말리는 공간입니다. 안쪽에 빨래 말리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밖에다가 널어놔야 사실 빨리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빨래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이 슬리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맨발로 나와도 상관이 없게 잔디를 깔아놓긴 했어요.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도 하게 할 수 있는, 캠핑 의자 같은 거 혹시 구매하시면은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얘를 철거를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더 크게 만들려면 일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얘가 엄청 낡았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새로 바꿔가지고 깔끔하게 좀 꾸며놓은 모습이고요. 여기서 빨래도 말리고 그렇게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 건물은 근데 얼마나 되는 건가요? 거의 60년대 건물일 거예요, 여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쉐어하우스를 하실 때 포인트가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데들 보면은 저보다 한 10만 원씩 높은데 되게 새 건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최소 1.5배에서 2배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올려받는다고 해도 그 올라가는 월세를 충당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 되게 막 아파트처럼 예쁘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서 하시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밖에 안 남을 거예요. 빠르게 만실이 될지언정 남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결국 이렇게 낡은 데서 해도 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낡은 곳을 구해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만실을 시키면 87만 원에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면 방값을 한 2만 원씩 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할인 가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입주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방값을 2만 원, 3만 원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0만 원까지도 남을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이런 뭐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배를 한 게 아니라 페인트를 바른 거예요. 제가 다
페인트를 바른 거예요. 여기 도배가 돼 있었는데 도배를 하면은 도배사분이 오셔야 되고 너무 비싸지니까 전부 다 페인트로 다 한 거고요. 여기 문틀도 전부 다 페인트로 제가 바른 겁니다.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보이죠? 제가 페인트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서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몰딩도 전부 다 제가 한 거예요. 몰딩이랑 여기 실리콘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바닥에 이렇게 실리콘 써져 있죠? 투명색으로 실리콘 써져 있는 거 전부 다 제가 한 거고, 여기 다 제가 했어요. 몰딩이랑 실리콘 쏘는 것들 다 제가 했는데, 그래서 비용을 많이 아꼈어요. 시공 비용 많이 아끼고 이런 여러 가지 물품 비용들 해가지고 여기 룸 7개 세팅하는데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00만 원이요? 네, 총 다 해서 700만 원 들어갔고, 사실 여기가 룸이 4개가 아니라 1개가 더 있어요.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방이 밖에 있어요? 여기가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하셨던 생각이, 좀 방이 좁긴 한데 짐은 어디다 보관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짐은 여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예. 창고방이에요? 그렇죠. 캐리어랑 그 다음에 겨울옷 같은 것들 사실 보관하실 때가 많이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좀 널찍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다 짐이에요. 겨울짐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여름까지 여기서도 사시니까 사실 여름에 되면 겨울옷은 방에 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마다 이렇게 칸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는 거고, 코트 같은 것들은 이제 길게 늘어뜨려지니까 보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행거도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여기 하나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뒀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시공할 때 썼었던 페인트들이랑 물품들이 전부 다 여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것도 여기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고, 이런 곳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방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직접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업자분을 부르기도 하는데 제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사업을 잘한다는 관점에서는 업자분을 부르는 건 조금 가격이 나가니까 직접 와서 고쳐주는 게 베스트죠. 여기도 다 칠한 거예요. 연두색으로. 천장도 하얀색으로 다 칠한 겁니다. 바닥도 지금 여기 지금 안 칠했잖아요. 옛날에 이런 장판이었고 여기까지만 딱 칠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싹 가린 거예요. 가성비 있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문이랑도 다 칠한 거죠? 네, 문도 다 칠하고 이것도 손잡이도 다 바꿔준 거고. 여기만 해도 한 4명 정도 살잖아요. 네, 입실자들이 좀 많아서 난이도가 좀 높진 않아요. 좀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33M 보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33M는 어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3M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예약이 들어오지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플이 없어요. 고방이라는 어플 정도? 근데 사실 고방에서 유입되는 그것보다도 그냥 땡땡역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작업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피터팬의 글을 써가지고 모집을 한다던가, 뭐 에타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올려서 모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소개시켜줘서 계약을 하시면 내가 5만 원 정도 드리겠다 수고비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좀 끌어올려고 해가지고 한 1월 중순쯤에 8월까지 만실이 이미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할까? 해가지고 주변에 매물을 알아봤는데 여기만큼 지금 좋은 매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입실자들 관리 난이도는 좀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입실자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분들이시고 직장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20대, 30대가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막 진상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에 청소 주기 이런 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해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맨날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가 좀 있기 때문에 청소 규정 같은 것들을, 당번 같은 것들을 정해서 이때 청소하시라 라고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잘 해주세요. 약간 기숙사 같은 개념이네요. 네, 맞죠. 그럼 쉐어하우스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를 오픈하고 싶으신 분이면 일단은 33M2를 먼저 경험해보기를 권장은 드려요. 왜냐면 쉐어하우스가 오픈할 때까지의 난이도도 되게 높고 매물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입주자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33M2를 해보시라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어떤 분들에게 더 적합한가 봤을 때는 진짜 한번 세팅해 놓으면 내가 청소 알바님한테 연락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분. 내가 한번 진짜 소위 말 그대로 땡고생을 하고 한 5개월 동안 그냥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월세만 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쉐어하우스를 추천을 드려요. 초반에 드려야 되는 업무 강도가 초강이다. 근데 그 뒤에는 완전 저예요. 33M2는 초반에 드려야 되는 게 중,
그 다음에는 약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네요. 약간 달라요. 제가 둘 다 해봤잖아요.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뭐예요? 3,4멘토잖아요. 3,4멘토 먼저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매물을 총 1,200만 원 자본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유지점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서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를 창고까지 해가지고 5개 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구한 매물이고 이런 매물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구하는 데에서부터 좀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3,4멘토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쉐어하우스 한 개 할 시간에 3,4멘토 3개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쉐어하우스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매물이 나왔길래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마 PD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더니 한 10분 있다가 저 잠깐 저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뿅 하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끌리듯이 계약을 한 거고, 굳이 쉐어하우스를 좀 왜 했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한 게 쉐어하우스였었어요. 쉐어하우스를 성공시키면서 뭔가 지금의 저의 삶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거 쉐어하우스를 계약할 때가 이제 제가 막 확장을 할 때였었어요. 사무실 얻고 이제 막 진짜 사업처럼 굴려볼 때. 그래서 그 초기의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보고 싶다. 초기의 그 성공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쉐어하우스 할래, 3,4멘토 할래, 두 개 중에 하나만 해 한다면 저는 무조건 3,4멘토를 할 거예요. 이 정도 인테리어랑 방도 내고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왜 안 돌리세요? 여기는 에어비앤비가 안 돼요. 연식 제한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안 되는 곳을 골라가지고 에어비앤비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에어비앤비가 됐으면 좀 더 대박이었겠죠?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가 됐다면. 3,4멘토와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보자면, 쉐어하우스가 훨씬 오픈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이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좀 느린 속도로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안 들어오진 않습니다. 경쟁자는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경쟁자가 조금은 느린 속도로 들어오더라 라는 게 이제 쉐어하우스의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요. 3,4멘토는 누구나 오픈하기 쉬운 만큼 빨리 수익화를 하긴 좋지만 또 누군가가 들어오기도 쉬운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3,4멘토를 좀 여러 개 해보고 그걸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다음에 조금 더 진입장벽이 있는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쉐어하우스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에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바꿔냈는지 궁금하시죠?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제 부자꿈틀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런 재밌는 영상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방어로 쓸 수 있긴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략 이렇게 뺐을 때 270. 아이고.